통일은 제가 좋은 점만 말했어요. 더 좋아지는 것도 있지만 이 분단이 내버려두면 이 병이 깊어서 골수까지 파고들어가면 죽을 수도 있어요. 이대로 외모님 올 거예요. 그러니까 분단은 치료해야 될 병. 지금 앓고 있잖아요. 세계 최고의 아름답고 매력적인 국가가 지금 서로 맨날 싸우고 우르렁거리고 그 병을 고치면 밝은 미래가 있는 거예요. 자, 분단 비용을 한번 봅시다. 지금은 뭐 미국이 5% 써라, 3.5% 써라 그렇지만 유럽 나토는 합의하기를 냉전 끝나고 나서 2%까지 쓰기로 했었어요. 국방비 GDP. 근데 그게 안 썼어요. 만국가 1%만 썼어요. 일본도 1%대 썼어요. 우리는 2.5%에서 3% 사이를 썼어요. 평균. 올해 2.42%입니다. 61조가 좀 나온 거예요. 내년은 68조가 됩니다. 자, 국방비가 있어요. 두 번째, 징집됩니다. 모든 젊은이들이 군대 가야 돼요. 그럼 이걸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들이 군대에 가서 받을 월급 그 나이에 이렇게 계산해서 비용을 하거든요. 모병제에 비교해서. 근데 그게 아니죠. 젊은이들이 군대를 가는 20대 전후는 창의력이 가장 발달할 때예요. 군대에 가면 창의력이 발달하겠습니까? 아니면 일정 정도 유보되겠습니까? 당연히 유보돼요. 왜냐? 군대는 창의력을 나 총 내가 쏠 거야? 그럼 안 되는 거죠. 정해진 절도, 규율, 군대 사회가 반드시 필요해요. 안 그러면 전쟁 수행 못해요. 그러면 그 군대 사회화를 통해서 1년 반 동안, 그전에는 3년이었어요. 한참 전에. 그 3년 동안 군대 사회화가 되는 겁니다. 그럼 창의력이 좋아질 수는 없겠죠. 절도 있고 사회 정령은 있어질지 모르겠지만 창의력은 그래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군대는 창의력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영농과 복종, 그 다음에 절도 있고 집단생활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거든요. 이러고 지휘관이나 창의력이 필요한 거지. 물론 이제 전투 안에서도 창의력이 완전히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 마음대로 하는 자유로움 이게 아니거든요. 자유보다는 절제, 그 다음에 자율성보다는 질서, 그 다음에 명령의 복종 이게 군대의 기본이거든요. 그래야만 군대는 돌아가요 또.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그 모든 젊은이들이 1년 반 동안, 지금 1년 반 정도 될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유보되는 창의성. 그러니까 선진국들은 군대를 가는 사람 가요, 모병대로.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 창의성을 발휘하는 거예요. 이 창의성을 발휘해서 인가가 생기면 이걸 국방비에 더 많이 쓰면 이 사람들이 월급을 더 주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은 창의성이 매겨주는 사회예요. 지금 여기 머니인사이드도 지금 PD하고 저거 딱 둘이 앉아있어요. 여기서 지식을 창출하고 엔터테인먼트를 창출하고 이게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죠. 옛날에 아니었어요. 여기 뭐 제조업 있고 장비 있고 굴뚝 있고 뭐 이래야 되거든요. 아니잖아요 지금. 지금 애플, 구글 이게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사실은. 모든 소프트웨어에서. AI도 소프트웨어잖아요. 그죠? 그러다 모든 게 창의력이라고 해요. 그 창의력이 매겨 살리는 사회에서 아직도 우리는 징집대로 모든 사람들이 군대에 가서 군대 사회를 하고 나와야 돼요. 근데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 분단체제에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젊은이들이 청춘을 유보하고 나라를 지킬 수밖에 없어요. 가서 사람 죽이는 기술도 배우고 훈련도 해야 되는 거고 총도 쏘고 해야 되는 거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자 그렇게 따지면 자 이것도 분단 비용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사회 갈등 비용. 사회 갈등에 왜 OECD에 거의 최상위층에 항상 한국의 사회 갈등 지수가 있냐 이거예요. 이 갈등 비용을 2010년에 계산했더니 1년 국가 재정이라고 말했어요. 어마어마한 갈등 비용. 이것도 천문학적이에요. 그 다음에 국토의 효율적이요. 지금 서울에서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봐요. 서울에서 남쪽으로 한번 가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전철이 어디까지 가요? 천안까지 갑니다. 내려가면서 자 오랜만에 그 야외 좀 봐야지. 야외 안 보여요. 계속 아파트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져요. 거의 뭐 어디 뭐 평택 정도 지나야 이제 조금 푸른 들판 나올 정도일 거예요. 자 대구까지 2시간 안 걸립니다. 부산까지 3시간 안 걸려요. 북쪽으로 가볼까요? 이 정도만 지나가요. 그럼 이제 뭐 나오는 게 축사, 가옥공장, 중소, 조그만 업체들, 논밭 쭉 이어집니다. 북쪽으로 고속철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부산 대구까지 가는데 1시간 반 조금 더 걸리거든요. 1시간 40분 정도. 여기서 천원까지 가는데 거의 잘못하면 2시간 걸려요. 강릉에서 서울까지는 오지만 양양에서 서울까지는 오지만 양양에서 서쪽 인천까지 이어지는 고속도로는 없어요. 강릉에서 서쪽으로 이어지는 고속도로는 없어요. 고속철도 없어요. 이거 왜 그러느냐? 자 북쪽으로 올라가면 뭐가 있어요? MDL 군사공개선이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거대한 불안이 있어요. 왜 북쪽, 왜 일산보다 분단, 동탄 이쪽 아파트 값이 비싸죠? 일산 그렇게 좋은데 호수공원도 있고 공기도 좋고 공장도 없고 왜 그래요? 바로 위에 거대한 불안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안이 국토 인력에 다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북쪽엔 주유시설이 안 들었어요. 가까우니까. 그리고 서울도 자 서울이 얼마나 위험한 지역인지 볼까요? 소위 서울 불바다 발언이라고 있어요. 240mm 방사포, 170mm 국산포 얘네들이 한 60km 되거든요. 휴전선 MDL 군사분권에서 북한이 포를 쏘면 서울은 뭐 사정거리예요. 서울 끝까지 사정거리예요. 우리 시간당 10,000발 쏠 거야 서울에다가 이 얘기거든요. 겁나지 이 얘기거든요. 물론 10,000발 못 쏴요. 쟤들이 쏘면 우리가 어딘지 알고 그 포를 때리니까. 근데 과장하려고 10,000발 그러는 거죠. 자, 이렇게 위험한 세계 10위권 경제력의 이 반도체 삼성, SK 세계 반도체를 주름잡는 시스템 반도체는 뭐 조금 파운드되는 TSMC 밀리지만 그러나 메모리 이쪽, HBM 이쪽은 세계 휩쓸거든요. 이게 지금 북한의 포사거리 거의 돼 있어요. 수도권이 2,000만, 2,500만이거든요. 이 수도권 전체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야포의 사정거리에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말이 돼요? 근데 우리는 불안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연평도에 실제로 2010년에 포탄이 떨어졌잖아요. 포격을 주고 받았잖아요. 이 거대한 불안이 가지는 비용이 얼마가 있어요? 국토의 비효율적 이용. 저게 왜 못 쓰냔 말이에요. 저쪽에. 적경지역, 군사보호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지역이 지금 묶여 있어요. 이 비용. 그다음에 교통물류. 왜 여러분들은 단 한 번도 육로로는 외국을 못 나갔죠? 이 아시아 대륙. 경부고속도로가 H1, 아시안 하이 1번 도로인데 왜 서울에서 끝나냐 이 말이죠. 왜 한남역의 끝에서 딱 끝나냐 이거죠. 경부고속도로가. 쭉 밀고 돌아서 어디로 가야 돼요? 문산, 파주 지나고 문산 지나고 철원 지나고 해서 어딜 개성 통과해 사리원 통과해서 평양, 남포, 평양 거쳐서 신의주 거쳐서 중국으로 가야 될 유라시아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끝났잖아요. 왜 세계 가장 경쟁력인 수출국가가 모든 물건을 배로 실어놔야 되죠? 자, 대한민국의 수출의 유럽으로 중동으로의 수출의 대부분은 적도 인근을 지납니다. 말라카협 지나서 수에즈나 큰 데는 나아프리카 희망봉 지나거든요. 이 적도라는 데는 운송의 최악이에요. 왜? 뜨거워.
그다음에 용도, 보단물, 그다음에 습도가 최악이에요. 온도, 염도, 습도가 최악인 데를 항상 이 배들이 지나다녀요. 온성이 최악이에요. 그래서 고정밀 첨단 제품들은 여기를 못 가요. 특수장치를 하지 않으면. 근데 기차로 가면 어떻게 돼요? 기차로 가면 그게 필요 없잖아요. 그다음 홍해 이런 데 가면 맨날 후티가 뭐 때리고 뭐 무슨 뭐 이란이 호르무즈가 봉사를 어쩌네 무슨 근처에서 그러잖아요. 그럼 위협이 없잖아요. 말라카양도 해적이 있어요. 그쪽 데에서. 그럼 지정학적 위험이 없어요. 이쪽. 러시아 통과하는데 해적이 뭐 러시아 푸틴 무서워서 어떻게 건드리겠어요? 중국 가는데 뭐 중국의 도적들이 중국으로 하겠어요? 우리 최대 교육국인 중국으로 다 배로 간 거잖아요. 백두산 어떻게 가요? 인천, 부산에서 배로 가서 내려서 신당 거쳐서 쭉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몇과 며칠 걸려요? 지금은요. 직접 가면 판단드리면 바로 가요. 이 어마어마한 교통물류 하는데 배로만 갈 때랑 육로, 컨테이너, 도로, 철도로 연결 때랑 모든 게 하루가 땅 차이죠. 이 종합 세트가 있는 거랑. 그렇게 보면 이 교통물류로 인한 비용, 이 기회비용의 상실은 또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다음 또 있죠. 또 우리의 원대한 전민들의 비전이 쪼그라들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럼 이 세계를 모르는 거죠. 이게 정상인 거죠. 이게 정상이 아니라는 걸 사람들이 공감대를 가지고 그걸 거기에 대한 공통된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죠. 그거 병을 치료하면 이제 어떻게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놀라운 신세계가 열리는 거예요.